아 뭡니까? 구독 아직 안 누른 겁니까? 그럼 안 되는데. 자 그럼 빨리빨리 구독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갑시다. 자 구독 좋아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 번씩 눌러줍시다. Let's get it. 자 그럼 이제부터 아주 신박하고 재밌는 리뷰 볼 준비 되셨습니까? 같이 떠나도록 하죠. Let's go. 가자. 자,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거 대본입니다. 네, 이렇게 대본을 좀 써와봤어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삼성전자의 걸작이죠. 최근에 발매된 노트9에 대해서 심층 분석하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아직도 노트9을 구매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이폰 시리즈로 넘어가야 되는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이 컨텐츠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최근 출시된 노트9의 경우에는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뭐 예전에 S 시리즈를 비롯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뭐 S3가 있겠죠. S3는 사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입지를 거의 최상급으로 올리는데 큰 노력을 해준 스마트폰이고, 그 이후로도 꾸준히 발전을 해왔지만 이번 노트9은 굉장히 혁신적인 걸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노트9이 발매되면서 초점을 맞춘 것은 이제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오피스 소프트웨어, 즉 사무용으로 이 제품을 특화시켰다는 점, 그리고 어떤 카메라적인 부분, 영상 촬영에 대한 부분도 사실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카메라 성능이 탑재된 핸드폰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스펙을 좀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트9은 기존의 삼성 스마트폰의 모든 스펙을 아우르는 괴물이라고 칭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들이 가진 성능, 그리고 뭐 S펜 뭐 이런 것들, 방수, 방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스펙을 얘기를 해보자면은 CPU는 옥타코어를 사용하고 6.4인치 디스플레이, 그리고 해상도는 퀀텀 HD를, 디스플레이는 듀얼 엣지 슈퍼 아몰레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펜은 사실 핸드폰의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만능 매력 덩어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삼성전자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봐도 리모트 컨트롤이라고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얘기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S펜 자체가 이제 블루투스 형식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건데, 배터리는 30초 를 기준으로 완충이 된다고 합니다. 급속 충전에 맞먹는 거죠. 자 그리고 카메라는 뭐 저처럼 영상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그냥 정말 매력 덩어리 중인 매력 덩어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후면 카메라는 1200만 화소 슈퍼 스피드 듀얼 픽셀 이미지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각도, 그 다음에 일반 화각도 찍을 수 있게 되겠고요. 조리개 값은 f1.5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전면은 800만 화소가 내장되어 있어서 사실 이전의 다른 작품들보다도 굉장히 우월한 카메라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사실 설명할 거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리고 메모리는 512GB, 128GB를 지원을 하고요. 램은 각각 8GB, 6GB를 지원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까지 6GB를 기본으로 지원을 해줬지만 8GB로 추가가 되면서 웬만한 사무용 컴퓨터 그 이상의 스펙을 가지게 되는 스마트폰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단 512GB에서만 8GB 램을 지원을 하니까요. 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 SD 카드, 그러니까 외장 SD 카드 같은 경우에는 최고 인식 가능 용량이 512GB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중에 SD 카드가 1TB짜리가 나와도 1TB를 인식을 못하는 거죠. 512GB까지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Always on Display에 대해서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Always on Display, 줄여서 AOD라고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보이시는 화면 보이시죠? 이거는 항상 떠 있는 겁니다. 요걸 Always on Display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이건 사실 시간 설정도 가능하고 저처럼 이렇게 항상 켜놓을 수도 있단 말이죠. 자, 요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제가 요것에 대해서 약간 좀 불만이 생겨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사실 인트로에서 제가 좀 보여드렸죠. 제가 어떤 불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오늘 다뤄볼 문제점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Always on Display, 편의상 AOD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혁신적인 기능이라고 하면서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신경도 쓰이고 스트레스를 준 기능이라고 돌려서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사실 오늘 다뤄볼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리뷰를 위해서 삼성전자의 공식 답변을 받아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점을 삼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지금은 이 자리에 있지만 지 맘대로 위치를 막 바꿔요. 환장할 노릇입니다. 미칠 것 같아요. 난 너무 이것 때문에 약간 신경이 쓰여가지고 환장해요. 자, 그래서 이 기능이 난 처음에 버그이거나 아니면 뭐 정말 설마 그럴 일이 없겠거니 했지만 삼성전자의 의도했다라는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약간 화도 나기도 하고 약간 어이가 없어서 왜 하필 이러한 기능을 집어 넣었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 측에서 답변을 해준 점은 그러니까 이 Always on Display AOD가 한 군데 계속 떠 있으면 잔상이 남는다라는 결론을 도출해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계속 움직이게 하면서 잔상이 최대한 남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이번에 의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사실 뭐 잔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한 화면이 같은 화면이 오래 떠있다 보면 이제 뭐 열도 발생할 수도 있고 뭐 그러면서 그게 이제 마치 문신처럼 새겨져 버리는 거죠, 디스플레이에. 그런 것들은 사실 모든 디스플레이의 적이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 제가 움직이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해요. 그런데 이 디스플레이가 움직이는 AOD가 움직이는 이 간극이 너무 큽니다. 지금은 요 정도 위치에 있어요. 때로는 이 위로도 올라갑니다. 근데 얘가 갑자기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여기다가 순간이동해서 여기 나타나고 여기다가 순간해서 여기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저는 그게 너무 신경 쓰였던 거죠. 왜냐면은 내가 이제 음악을 자주 듣는데 요걸로도 음악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위치를 계속 지 맘대로 바꿔버리다 보면은 헷갈립니다. 이게 화면이 또 크다 보니까 허우적대야 돼요. 그런 점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정말 잔상에 대한 해결 방법이 이 AOD를 잔상을 해결할 방법이 정말 이거밖에 없었느냐라는 의문이 사실 좀 들어요. 안타까운 마음인 거죠. 이런 어떤 잔상을 처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삼성전자가 조금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삼성전자가 더욱더 발전했어 하는 마음에서 이 콘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엔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모처럼 이렇게 긴 영상을 좀 찍어봤어요. 뭐 그렇게 뭐 길진 않은 것 같은데 나름 좀 그래도 퀄리티 있게 찍어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 이 시간에는 제가 저번에 리뷰를 했던 삼성 노트북 5 그거를 다시 한번 사용 후기를 진짜 제대로 한번 리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SD카드, 뭐 핸드폰에 들어가는 SD카드, 뭐 카메라에 들어가는 SD카드, 그 모든 SD카드들이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돼야 하고 어떤 거를 구매해야 적절한 것인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퍼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